이번 시간에도 코로나와 우리 교육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 주제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 이두곤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아주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레 이제 거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갑작스레 이렇게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큰 준비를 못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차차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도 이 온라인 교육이 또 요새 소프트웨어 기술, 정보통신 기술도 생각보다도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이전에는 예상을 못했는 그런 장점도 좀 발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아주 생생하게 교수와 학생들이 또 이렇게 상방향 통신으로 소통도 되는 것 같고 해서 또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새로운 장점을 발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바꾸어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본질적인 것을 좀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진짜 중요한 것, 어떤 가족의 소중함, 혹은 이제 집의 소중함, 그리고 이 대면 교육만이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어떤 소중함, 이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소중함, 이런 것을 알게 되는, 또 깨우치게 되는 그러한 또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온라인 교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대면 교육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학교하고 대학하고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좀 가깝게 됐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와 혹은 대학과 사회가 공간적으로나 혹은 또 심리적으로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줌이라든지 이러한 실시간 비대면 어떤 강의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대학 교육이 이제 사회에서 확산되면서 이러한 면 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교육 이런 데도 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커다란 변화가 또 생각되는 게 이 온라인 교육 이렇게 되면서 교수와 학생 혹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직접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평등하게 바뀌는 그러한 점도 있고, 또 그래서 또 더 이렇게 더 많이 체계적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예상치 않게 좀 재미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비대면 교육 이 상황에서 이제 연구 실력에 의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집에서 할 때도 있는데, 집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이 외출복을 입고 강의를 하게 돼요. 이제 지금처럼 어떤 옷을 좀 입어야지 집에 편하게 있는 옷차림으로 강의를 하면은 강의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집에서도 다 이렇게 옷 다 이렇게 차려입고 입으면 옆에서 보고는 또 우스워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수업에 들어와 가지고도 화면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또 학생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 보면서 강의를 해야지 하면서 비디오 화면을 다 켜면서 이렇게 상방향 의사소통을 하려고 막 독려를 할 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오지를 못하고 이제 벌써 두 학기째 되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대학에 더 오고 싶어요. 요새는 보면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은 여러 학년이 함께 듣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학년 학생들이 아이고 1학년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막 긴장을 하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우습게도 느껴지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눈앞에 일단 보이는 그런 필요성이라 할까요? 새로운 대도되는 그 예비 교사로서 역량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컴퓨터 정보통신에 관련되는 그런 그 어떤 그 역량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역량. 요새 같으면 이 그 온라인 강의 소프트웨어도 간단하지가 않고 되게 기능이 다양해요. 이제 우리 교원대 같으면 줌 강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줌의 그 기능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여러 자료를 잘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의 본질을 잘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 이렇게 우리 사회와 자연과, 그죠? 또 우리 또 환경과 이런 데 대해 가지고 학문적인 것도 많이 있겠네요, 그죠?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교양적인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예비 교사들도 잘 파악하고 또 의사소통도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지금 환경교육과에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19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환경 문제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 없이 모든 그 교사, 예비 교사들은요, 오늘날 그 환경 생태 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춘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소양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원 선발 시에 이제 그죠, 그 어떤 그 바람 좋은 교사로서 역량,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이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고 있으므로 이제 교사 선발 시에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정보통신, 컴퓨터 사용, 이제 이런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소통 능력, 어떤 균형 있는 판단력,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환경 교육 소양도 모든 교사에 어떤 필요한 그런 소양으로서 아마 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난 한 5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의미 있게 중요한 문제라고도 봐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 한 100년 사이에 제일 중요한 그런 문제가 지난 1년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인류의 산업혁명 한 250년 역사에서 그것의 어떤 산물이 현대의 발달된 문명인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롭게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어떤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좋은 사회에서의 기능을 가져야지 좋으니까요.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수는 교수대로, 그리고 또 대학생대로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안에서도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러한 방향을 생각을 하고 비전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진짜 중요한 교육이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일을 모색하고 깊이 생각하고 어떤 방향을 찾아 나가고 스스로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 교수님도 그렇고 대학 전체적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다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성시 소재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현직 교사분과의 인터뷰입니다. 대면 수업을 할 때보다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이 특성화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저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학생들은 교과서 외에 자격증 관련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나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향후 2년 뒤에 또는 1년 뒤에 특성화 학생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습 자료를 개발을 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을 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료가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특성화 교사입니다. 따라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잘하는 학생과 잘 못하는 학생들을 서로 멘토, 멘티를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너무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이 있어서 정말 즐거운 그러한 수업이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었을 때 교과서를 재편성을 하여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생활지도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독서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거는 학생들의 참여도 및 교사들의 자기개발 능력 향상입니다. 이런 그 시대 변화가 더 큰 시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교사들의 어떤 능력, 수업 능력,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도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수업 자료를 재편성해서 학생들한테 투입을 하는 것인데요. 그 투입하는 자료가 본인의 어떤 능력 부족인지 어떤 원인인지를 몰랐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방향을 묻고자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의 면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로나19 우리 학교는을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NUATV였습니다.